네,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참고가 될 정보를 드리는 영상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생존해온 투자 전략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전략가님, 요즘 다들 테슬라, 엔비디아 얘기만 하는데 정말 그것만이 정답일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을 내다보면서 모두가 저 멀리 화려한 벌을 쳐다볼 때 왜 우리 발밑에 있는 이 현대차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어야 하는지 그 속사정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2026년, 왜 시장의 아이돌인 테슬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해 보이는 현대차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이건 말이죠.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뀌고 산업의 판이 뒤집히는 그 거대한 신호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단계에 따라서 마치 우리가 하나의 투자 보고서를 쓰듯이 체계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시경제라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속살,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실전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현대차에 대한 우리의 낡은 생각부터 좀 깨부수고 가죠. 가성비 좋은 차 만드는 회사.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시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수면 아래에는 시장이 아직 가격표조차 붙이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분석하든 항상 숲부터 봐야 합니다. 나무만 보면 길을 잃기 쉽거든요. 지금 글로벌 자본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한국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현대차 한 종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십 년 된 이 지긋지긋한 족쇄가 드디어 풀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7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획재정부 같은 곳에서 추산하기를 한국 국채가 세계 국제지수 WGBI에 편입되면 앞으로 들어올 돈의 규모입니다. 중요한 건 이 돈이 단타치고 빠져나가는 그런 가벼운 돈이 아니라는 거죠.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아주 묵직한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런 돈이 시장에 들어오면요, 시장 전체의 체력이 강해지고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는 자연스럽게 그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죠. 여기에 정부가 아주 기름을 제대로 부었죠.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정부가 기업들한테 야, 니네 돈 벌어서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주주들한테 배당도 좀 하고 그래라. 안 그러면 눈치 준다? 하고 등을 떠미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이 정책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사들인 게 바로 은행주, 그리고 현대차 같은 대표적인 저 PBR 주식들이었어요. 제 20년 경험에 비춰보면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서 본격적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의 20년 만의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바람이 우리 편으로 불어주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현미경을 들고 현대차의 재무제표를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투자할 때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인데요. 지금 현대차는 이 숫자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안전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PE 배수를 한번 보세요. 현대차는 고작 5.5배인데 테슬라는 무려 140배가 넘습니다. 배당은 또 어떻고요? 현대차는 거의 8%에 육박하는 배당을 주는데 테슬라는 배당이 아예 없죠. 제 20년 경험상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벌어진 가치의 격차는요,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메워지게 되어 있더군요. 한쪽이 내려오던 다른 한쪽이 올라가든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차가 위로 올라가서 이 갭을 메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니까 이 차이가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시죠? 이게 바로 안전마진의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테슬라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만 현재 주가가 정당화되지만 현대차는요, 그냥 최악의 상황만 피해가면 얼마든지 주가가 오를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싼 성장주에 투자했다가 밤잠 설치면서 마음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버텨줄 쿠션, 즉 안전 마진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현대차가 얼마나 싼지, 즉 가치주로서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제가 이 종목을 단순한 싸구려 주식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이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이 강력한 성장 엔진, 바로 로봇 혁명 때문이죠. 현대차의 주가가 단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수준을 넘어 아예 다른 레벨로 재평가, 즉 리레이팅 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미래에는 로봇이 중요해질 겁니다 같은 뜬구름 접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최근 CES에서 발표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상용화 로드맵을 한번 보세요. 2026년에 양산 준비에 들어가고 2028년에는 실제 현대차 공장에 투입되고 2030년부터는 아예 외부 시장에 판매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연구실에 있는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곧 돈을 벌기 시작할 사업이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동반자다. 이 문장에서 현대차가 로보틱스 사업을 어떤 철학으로 보고 있는지 그 비전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공장의 인력을 대체하는 비용 절감용 기계가 아니라 아예 회사의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현대차의 성장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성장 엔진이 있죠. 바로 피지컬 AI, 즉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의 또 다른 축,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자회사인 모셔널을 통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인공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죠. 모셔널 기술의 핵심은 거대 주행 모델 LDM이라는 건데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 기존의 자율주행이 마치 운전면허 교본대로만 움직이는 초보 운전자 같았다면 이 LDM은 수많은 돌발 상황을 겪어본 20년 차 베테랑 택시기사처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운전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들어간 아이오닉5 로봇택시가 바로 내후년이죠. 2026년 말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업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테슬라는 비전을 팔 때 현대차는 현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시경제 환경부터 기업의 펀더멘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모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돈을 불릴 수 있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 과외 시간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항상 오를 이유보다 떨어질 리스크를 먼저 점검한다고 하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현대차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이걸 막아낼 방패도 준비되어 있죠. 바로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신공장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이 상승 요인과 하락 리스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봤을 때 제 눈에는 그래도 저울이 상승 쪽으로 꽤나 강력하게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종목에 투자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울 겁니다. 첫째, 지금 당장 따라붙기보다는 시장이 흔들리면서 현재 주가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줄 때 분할해서 접근하겠습니다. 둘째, WGBI 전임 뉴스나 아틀라스 로드맵 관련 소식 같은 핵심적인 변수들을 계속 체크할 거고요. 셋째,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비중으로 길게 보고 담아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 손절 원칙.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인 관세 리스크가 현실이 되어서 이전의 중요한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땐 미련 없이 기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는 버티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대응하는 거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과거에 테슬라는 미래 그 자체다라고 믿고 너무 큰 비중을 실었다가 정말 고생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차 투자는 좀 다르게 접근하려 합니다. 화려한 꿈만 쫓는 게 아니라 탄탄한 실적이라는 현실적인 성장과 저평가와 배당이라는 안전벨트를 양손에 꽉 쥐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주식에 투자하시든 이 안전벨트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생존 게임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무대죠.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